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다탄도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주장한 미사일 발사 이후 5일 만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에 압승을 거둘 걸로 예상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결정은 결과적으로 악수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오릅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의 경우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이르고 습도도 높아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어렵게 원구성을 마쳤지만 여야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정부 질문과 본회의에서 여야 갈등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의 강행 처리를,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밤 야당은 법사위에서 최혜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또 거부한다면 그건 자백입니다. 거부권이 부도덕한 정권의 가림막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3사 2사 선임 계획을 도둑 처리해 방송장악에 나섰다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내일 김 위원장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인 3일 또는 4일 표결이 가능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뜻대로 안건 상정 시기를 정할지가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몰입해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의와 수기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 법안 처리, 탄핵 협박은 반드시 국민 지탄과 역풍을 불러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라는 여론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참여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공개 비판을 두고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국회 모독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고정수 기자입니다.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는 원구성 협상 여파로 사의를 표했다가 복귀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일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화성 화재 관련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저출생 대응 법안 신설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서도 거대 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한 성토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협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생 입법에 집중해달라며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준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국회 모독이라고 맞섰습니다. 당정 합의란 이를테면 행정부에 또 기대서 이런 갈등을 혹은 수적 열세 및 여러 가지 실력 부족의 상황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러면서 애초 여당의 수적 열세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따른 국민적 요구의 결과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실정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TV 토론에서 완패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심각해지자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나서고 있는데요. 유세 현장에 직접 나와 남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유세 현장에 함께 나타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바이든 여사는 투표하라는 글자가 여러 개 적힌 의상을 입고 등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TV 토론 이후 불거진 후보 교체론을 일축하려고 정치적 조언자인 바이든 여사가 직접 패션 정치에 나선 겁니다. Last night on the debate stage was Joe Biden, a president with integrity and character, who told the truth, and Donald Trump told lie after lie after lie.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패션 정치를 하지 않던 바이든 여사가 이례적으로 확고한 완주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토론 부진은 인정하되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But I know what I do know. I know how to tell the truth. 바이든 부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후보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당내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보신 것처럼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까지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가족들은 백악관이 아닌 별장에서 모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교체론 찬성이 70%를 넘어서면서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주말 동안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고자 인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후보 사퇴 압박 속에 가족들과 앞으로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정 자체는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지만 후보 사퇴를 포함한 거취와 관련한 상의가 이뤄져 토론 후폭풍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와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보다 고령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지지 메시지를 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Let us not make a judgment about a presidency on one debate. Let's talk about what it means to people in their lives. 반면 바이든의 어린 시절 이웃 친구이자 오랜 지지자는 이제 떠날 시간으로 나라 위에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BS 토론 후 여론조사에서는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 출마해야 한다 28%를 압도했고 이유로는 인지력 부적격을 꼽았습니다. 첫 TV 토론 승리 이후 한층 기세등등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들은 줄줄이 몸을 낮추며 심기경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더그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트럼프는 티켓을 거머쥔 사람, 벤스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지켜세운 가운데 부통령 후보는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 속에서 아동병원들은 아픈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집단 휴진에 불참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갈 곳 없는 어린이 응급 환자들이 아동병원에 몰려들면서 소아 응급실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정부와 대치 중인 의료계는 집단 휴진 대신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한 의대 증원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불똥은 아동병원으로 튀었습니다. 의료 대란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집단 휴진에 불참한 동네 아동병원이 소아 응급실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도 없이 의료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응급 환자를 받는 겁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조사 결과 10곳 가운데 9곳이 사실상 소아응급실 역할을 하고 있고 상급병원에 보내기 어렵다는 답도 72%였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아동병원들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를 의무적으로 할당해달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은 대학병원처럼 응급실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걸맞은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 갈등의 부작용이 커지는 가운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검토하던 의료계는 토론회를 열어 단기 휴진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모든 직역이 모여서 아마 이제 새로운 왜곡된 그런 진료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의료를 향한 대토론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하면서 그 토론회에 참석할 수는 없겠죠. 오는 26일에 열리는 토론회에는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도 상당수 참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배기 작업으로 약 40분 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3호선 연기 발생은 조치 완료돼 상하선 열차 운행 중이란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포함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연간 366회 이상 외래 진료 이용자는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90%로 올립니다.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2,448명이었습니다. 해운대를 포함해 부산의 7개 해수욕장이 오늘 전면 개장해 2달 동안 운영합니다. 지난달 초 부분 개장한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은 오늘부터 모든 구간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치러진 총선 출구조사 결과 극우 성향의 정당인 국민연합이 선거에서 압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만약 극우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프랑스 역사상 최초인데 그 여파가 유럽 전체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규옥 기자입니다. 프랑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치러진 총선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Et c'est donc le RN qui arrive en tête de ces élections législatives avec 33% des voix, suivi du nouveau Front populaire, l'Alliance de gauche. 극우 성향의 정당인 국민연합이 33%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최대 310석을 차지할 거란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중도 성향인 르네상스당은 3위로 밀려났습니다.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실시되는 2차 투표가 남아있지만 극우 정치 집단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프랑스 역사상 최초입니다. Démocratie a parlé et les Français ont placé le Rassemblement national et ses alliés en tête et ont pratiquement effacé le bloc macroniste. 이번 총선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세력이 압승한 데 대해 위기감을 가진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 결정에 따라 조기에 실시됐습니다. 극우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지만 참패한다면 극우 정당의 총리를 내주고 동거 정부를 꾸려야 합니다. profonde de ce qu'est la France, ses valeurs, de ce qu'est notre République et ses valeurs.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지면 그 여파가 유럽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4일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도 극우 성향의 영국 개혁당 열풍이 거세 유럽의 우향우 기조가 더욱 빨라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튀르키예 서부 도시인 이즈미르에서 폭발이 일어나 최소 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식당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민석 기자입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갑니다. 길을 건너던 남성은 깜짝 놀라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현지 시간 어제 튀르키예 서부 이즈미르의 한 거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길가에 들어선 건물 유리창은 모조리 깨졌습니다. Dükkanlar, mağazalar, marketler tamamen yerle bir olmuş durumda. 이 사고로 최소 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원인을 조사 중인 현지 수사당국은 한 식당에서 프로판 가스 용기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는 초기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수사당국은 가스 용기가 불과 이틀 전 교체됐다는 데 주목하고 관련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거리를 봉쇄한 뒤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희생자의 첫 발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족들은 장례를 거부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서영 기자입니다.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눌러쓴 손팻말을 들고 분향소 앞에 섰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언어는 다르지만 진실된 사죄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뜻은 같습니다. 제대로 사죄하고 제대로 조사하라. 기자회견에 나선 유족들은 아리셀 측이 사과에 앞서 대형 로펌부터 선임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기 지나갈 때 유족들 만나서 우연히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그 어떤 누구도 사죄 받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아리셀이 유족 개개인이 아닌 협의회를 거쳐 소통할 것과 유족 측 전문가를 진상조사에 참여시켜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체 어떠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지기 전에는 저희는 장례를 치를 생각이 아니고요. 정부는 전담 공무원을 유가족과 연결해 법률 지원과 이동 편의 등을 밀착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담배를 얻어피우고 병실에 함께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 앞입니다. 지난달 29일 흉기를 든 50대 여성 A씨와 환자복을 입은 60대 남성 B씨가 대치 중인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B씨는 당시 흉기에 어깨를 다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살이 찔렸으니 몰랐죠. A씨는 일면식도 없던 B씨에게 접근한 뒤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흡연을 마친 A씨는 B씨가 입원한 병실에 가볼 수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거절에 A씨는 갑자기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었던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서둘러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당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전직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검찰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저녁 8시쯤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주택 매입을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등의 청탁도 함께 받았는지를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만 3차례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평소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청탁을 받은 것으로 여겨져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고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숨지면서 검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리는 한국 문학 페스티벌에 소설가 자격으로 초청돼 화제를 모았던 배우 차인표 씨의 소설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필수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차인표 씨의 아내 배우 신혜라 씨는 어제 SNS에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남편 차인표 씨의 소설이 다음 학기부터는 한국 학과의 교재로 사용되고 옥스퍼드 모든 도서관에 비치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K문학을 응원했습니다. 또 소설의 제목인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을 해시태그로 덧붙였는데요.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민족사의 상처를 풀어낸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7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 후이바오 자매의 첫 생일을 앞두고 오늘부터 돌잡이 예측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판다 자매의 돌상에 놓일 붓과 공, 마이크, 판사봉, 아령 중에 두 자매가 어떤 걸 잡을지 맞춰보는 이벤트인데요. 돌잡이는 7일 오전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판다들은 1년에 단 한 번인 짧은 가임기 때문에 7, 8월에 생일이 몰려있고 바오 가족의 생일도 모두 7월인데요.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는 돌잡이 때 판다 영양빵인 워토우를 잡았었는데 쌍둥이 동생들은 과연 무엇을 잡을지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팝의 전설 마이클 잭슨이 사망 당시 5억 달러, 약 7천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잭슨의 유산 관리인은 최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2009년 잭슨의 사망 당시 부채와 채권자 청구액이 총 5억 달러가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잭슨의 사후에 65명이 넘는 채권자가 상환 청구를 제기했고 일부는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대부분은 순조롭게 해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마이클 잭슨이 남긴 유산의 가치는 현재 20억 달러, 약 2조 7,600억 원이 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북한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가 공식 석상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간부들이 충성을 다짐하며 배지를 달고 나온 건데 김일성과 김정일 얼굴은 빼고 김정은 사진만 단독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정은 우상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심가연 기자입니다. 리철만 내각부총리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를 달고 등장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만 새겨진 기존 배지에서 김정은 사진만 단독으로 있는 배지로 교체한 겁니다. 배지에 새겨진 김정은 초상휘장은 2012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째인 노동당 10차 전원회의의 모습을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것으로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같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선대보다 더 젊은 나이에 초상휘장을 받게 된 건데 독자 우상화의 신호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이 핵무력에 토대해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안보 전 분야에 있어서 선대인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의 수령이라는 반열에 변극했다. 북한에서는 고위층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최고 지도자의 얼굴이 들어간 배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조만간 일반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휘장이 대대적으로 보급될 걸로 보입니다. 또 동상 같은 대형 조형물을 만들고 당 규약과 헌법 등에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기조를 반영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결국 김 위원장을 위한 유일 영도 체제가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서는 앞서 보신 김정은 배지가 새겨진 이 초상 휘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외교부 정치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기자, 일단 저희가 계속 앞서서 김정은 이 배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선대 계승에서 독립해 김정은 시대에 전환됐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북한의 우상화 작업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집권 초에 권력을 장악하고 제도적 지위의 지도자로 우상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상으로 사상가적, 시대사적 지도자로 절대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 초상 휘장의 등장으로 두 번째 우상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1인 독재 체제로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김일성 주석의 경우 초성 휘장 등장 2년 후에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독재를 강화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휘장 등장 1년 후에 국방위원장에 올라 단독 정권을 꾸렸습니다. 전문가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수색제 부활이라든지 김정은 국가 제일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헌법에 명시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초상 휘장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이 전원회의 의제는 어떤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전원회의는 2021년부터 매년 6월 열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계획하는 회의로 통상 3일에서 4일 정도 진행합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는 데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게 됩니다.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을 하는데 의제 5가지가 결정됐다고 전해집니다. 2일차인 그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 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 궤도에 올려 세우는 데서 장애로 되는 일부 편향적 문제들을 지적하시고, 나머지 4개 의제 예단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나라를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했고 올해 초 해상 국경에 대해서도 언급한 만큼 영토 조항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만큼 북러 간 맺은 조약과 관련한 의제도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방금 러시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 밀착을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선물한 이 풍산개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9일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풍산개 2마리를 선물했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검역 등 절차가 진행됐고 지금은 모스크바에서 적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러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은 풍산개와 여러 예술 작품을 받고 러시아산 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한 대 더 선물해 주목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6일 고체연료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했었죠. 현재 우리 군과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미사일 종류, 재원 등에 대해서 확인 중을 하고 있고요. 대비 태세 등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선 배신자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배신의 정치를 거론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 공포 정치라며 자승자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서울 광장시장에서 민생을 강조한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배신 프레임을 극복하고 싶다면 최혜병 특검법부터 철회하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에게만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 사심의 정치, 본인이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소통, 신뢰, 경험이 모두 없는 게 한동훈 후보라 비판했습니다. 아니 20년 동안 검찰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충성하던 게 바로 한동훈 후보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인간관계에 그 친분이 있었던 거는 오히려 한 후보이지.
윤상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패배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당이 분열될 것이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이 구도는 대단히 우리 당을 위해서 안 좋은 구도입니다. 누가 되든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거다. 한 전 위원장 측은 한동훈 공포 증세내라며 원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언제든 민주당에 갈 수 있다고 한 분이라 맞받았습니다. 배신을 말하는 분들이 그간 정치를 하면서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것이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다른 주자들의 협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해서 이젠 확대명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에서 최고위원들도 친명계가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시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 속에 친명계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사표도 이어졌습니다. 재선의 강선우, 김병주, 한준호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은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원외 측근으로 알려진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도 지난달 30일 출마 선언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시작은 이 전 대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이재명을 보좌했던 제가 이제 이재명의 동지로 그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친명계로 불리는 4선의 김민석, 3선 전현희, 재선 민영배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선 이성윤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명심 경쟁만 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들 때문에 여론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와 견해가 다르다고 수박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당에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 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이재명 전 대표도 곧 연임 도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전국에 내리던 비는 오늘 잠시 주춤하겠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곳곳에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이 약해지자 수도권 장마는 일단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날은 흐려도 가벼운 차림으로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비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비로 인해서 뭐가 파손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비 많이 온다고 하면 걱정은 되죠. 위험한 거 없나, 또 뭐 새는 곳은 없나, 이런 거 아무래도 좀 둘러보게 되죠. 보시다시피 빗물이 1.5m 가까이 차올랐던 서울 도림천은 물이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침수 피해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남부지방과 제주는 비가 거셉니다. 남해에 머물던 전선이 서쪽의 저기압과 만나 북상하면 내일은 전국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관측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권이 10에서 50mm, 충청권은 20에서 6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30에서 80mm, 제주는 50에서 100mm입니다.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엔 150mm 이상도 예상됩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주 정도는 정체 전선이 남북을 오가며 강하고 약한 비를 계속 뿌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에서 인공 피부에 살아있는 세포를 주입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마치 사람처럼 인간의 얼굴을 본따 만든 로봇의 피부 조직이 움직입니다. 로봇의 작은 구멍을 뚫어 콜라겐이 포함된 젤로 덮은 뒤 인공 피부를 부착한 건데요. 살아있는 세포를 로봇에 주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는 데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연구 성과가 있을 경우 피부 노화나 성형수술 등의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기술 발전은 정말 놀랍지만 갈수록 인간과 닮아가는 로봇의 모습에 소름이 끼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태어나 처음 물에 들어가는 아기 펭귄들이 있습니다. 아기 펭귄들의 첫 수영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동물원에서 11마리의 아기 훔볼트 펭귄들이 부화한 이후 첫 수영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4월에 부화했고 이제 태어난 지 석 달 정도 지난 건데요. 사육사는 물을 마주하는 게 처음인 펭귄들이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능숙하게 헤엄을 치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고요. 페루와 칠레 해안이 서식지인 훔볼트 펭귄은 멸종 위기 취약종인데요. 이렇게 수영 수업을 마친 11마리의 펭귄들은 동물원 메인 풀로 옮겨져 생활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날씨가 따뜻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남미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변하고 있다는데요.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바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곳은 남미 칠레에서도 최남단에 속하는 칠레 포르베니르인데요. 따뜻해야 할 남미가 추운 날씨를 겪고 있습니다. 6월 말 칠레 남부의 지방도시 발마세다는 남극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끼고 칠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르헨티나도 기록적인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바다가 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칠레 남부에서도 얼어붙은 바다가 관측된 겁니다. 지구 반대편은 폭염으로 씨름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날씨가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야간에 미국 주식 등을 살 때 이제 투자자들은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 금융기관도 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배달 음식점에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할 계획인데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가 협력하는 상생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기름값이 인상돼 휘발유는 41원, 경유는 38원 오릅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물가의 안정세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1도, 경주는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부터 차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남해안에, 밤이 되면 전남과 경남 내륙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많게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늦은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4도, 대구는 25.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더욱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